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이나 바다로 가지 못하고 서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권에게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고,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돌파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9월에 접어들어서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가을 국회는 야당의 계절입니다. 집권 세력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불리합니다. 특별한 어떤 전환의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년에 접어들게 되면, 그래서 내년 1년 내내 만약에 경제가 더 악화되고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만약에 내후년 총선에서 집권 세력이 커다랗게 패배라도 당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변화의 모멘텀을 빨리 확보를 해서 가을 정국을 돌파하고 내년에 대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휴가에서 꼭 풀어야 될 세 가지 숙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 당 체제의 정비. 집권당이 저렇게 봉숭아 학당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이런 것이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지율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정의 동력을 찾는 데에 그렇지 않아도 여서야 될 상황인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무슨 법률적인 논란 이런 거 다 가지나 낙엽 같은 것입니다. 줄기는 비상 상황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집권당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드러나지 않게 점잖게 합리적으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의 경박한 리더십, 그가 불러온 혼란,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어떤 이 당정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뭔가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박력 있고 이런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겨서 비대위를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전당대회는 언제 열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순조롭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이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지지율이 왜 급락했는가? 자, 원래 윤석열 후보를 뽑지 아니하고 이재명을 뽑았던 이재명 지지파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가 특별한 사법처리적 곤경에 처하지 아니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당대표 자리를 꿰차는 순조로운 건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원래가 우파였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그런 세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약 3분의 1 정도가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는 정통 우파인가? 아니면 개혁적 우파인가?
우파이기라도 한 건가? 광주에 대한 지나친 경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칭송과 미화, 그런 반면에 물론 이제 이 현충일 추모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했지만,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것을 아주 건실하게 재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파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회를 만들지 아니한 것이라든가, 자, 그리고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는 이런 역사 교과서 문제 같은 데에 과연 윤석열 정권은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기대에 대한 실망과 우려, 걱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정통적인 우파 지지자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층은 정권의 효율을 봅니다. 이념보다는 정권의 효율적인 문제를 보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권이 어찌 눈에 띌 만한 효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일부 후퇴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을 정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홍보 시스템. 예를 들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그것이 충분한 이유와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국은 5대 3의 비율로 반대가 훨씬 더 많은가? 경찰국에 대한 전국 경찰서장들 회의에 관한 지지가 왜 이렇게 높은가? 이런 것들,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경찰국 문제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 이유와 근거가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설명이 되었는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상당히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들에 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와 어떤 토론과 이런 절차 없이 불쑥 5세 입학 연령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인가?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왜 구태여 이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퀘션 마크입니다. 홍보 시스템, 도어 스태핑은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처럼 부하들의 뒤에 숨어서 기자회견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특별한 내용도 없이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새로운 방향을 얘기하는 것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발언을 할 것이라면 매일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대통령의 신비감을 잡아먹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천명을 하면 정권이나 참모들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은 아닌가? 과연 도어 스태핑은 득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 이런 부분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